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서울시의 모아타운 공모 삭제 이후로 신규 구역 지정 움직임이 약간 시들한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 지역들에서 물밑에서 주민 제한 방식을 준비하면서 동의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모아타운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지 못했을 때의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모아타운이 탈락되거나 혹은 보류된 지역들이 만약에 재개발로 진행하기 위한 요건들이 갖춰졌는지 한번 따져보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재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신통기획이 가장 요새 많이 신규로 구역 지정이 되는 지역이니까 신통기획 재개발로 선정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 요건은 당연히 노후도겠죠. 그래서 노후 기준이 모아타운과는 다르게 30년 이상을 노후 건축물로 보고요. 전체 동수 대비해서 60% 이상의 노후도를 갖췄을 경우, 이건 역시도 이제 도정법이 개정돼서 낮아진 수치예요. 원래는 3분의 2, 67%를 기준으로 했다가 이제는 60%가량으로 낮춰줬고요. 거기다가 대지 면적을 만제곱미터 이상의 구역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 요건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추가로 획득을 하거나 아니면 75%가량 아예 확 늙어버렸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 요건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연면적이 60%가 넘거나 아니면 접도율이 40%가 안 되거나 혹은 과소 필지가 많아서 40% 미만이거나 혹은 노후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60동씩 많이 밀집돼 있거나 혹은 단자주택 비중이 동별 50%가 넘어가는 이런 선택 요건들을 최소 한 가지 이상은 갖춰야 이제 신규 요건, 구역 지정 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 있고 입안 요청이 있는 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입안 요청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구로 올려서 구에서 이걸 판단해서 서울시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입안 요청을 위해서는 일단 토지 등 소유자의 초기 동의율 30%를 받아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입안권자에게 입안 요청을 하게 되면 정량평가를 통해서 각 구별로 이제 선정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정량평가상에 가점 항목이 있고 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가점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 시에 주민 찬성 동의율을 30%가 아니라 아예 50% 이상 확 많이 받아오고 또 그걸 넘어서 거의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 요건까지 충족을 해오게 되면 각각 구간별로 맥시멈 15점까지도 가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동의라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감점 요인도 있습니다. 감점 요인 같은 경우는 후보지 선정 시에 주민의 반대 동의율이 5%가 넘는 구역들이 각 구간별로 15점까지 감점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25%의 주민 반대 동의율이 넘어가게 되면요, 토지 등 소유자 25% 반대 또는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반대 시에는 입안이 들어갔더라도 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노후도를 갖춘 상태에서 동의가 많이 나오던가 아니면 아예 75% 이상 확 노후도가 심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돼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3개 구역의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들입니다. 양재 2동 6구역, 그리고 또 하나는 반포 1동 신통기획 추진했었던 구역들, 그리고 삼전동 모아타운 중에서 반대파 많은 구역 제외하고 여기 C구역 ABC 3개 중에서 그래도 C가 동의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C구역 이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노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재 6, 반포 1, 그리고 삼전 C 이 3가지인데 일단 양재 6구역은 노후도 30년이 55%예요. 도정법 개정을 통해서 60%로 기준이 낮아졌지만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죠. 그런데 25년 기준에서 노후도를 보니까 6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21년도 이후부터 아예 행위 제한이 들어간 지역이 거든요. 지금 모아타운 보류 대상지입니다. 여기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당장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세월만 흘러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가 충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반포 1동 같은 경우는 30년 기준 노후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역시도 25년 기준에서의 노후도가 60%가 넘어가니까 새로 짓지 않은 상태에서 한 5, 6년 정도만 흘러가줘도 노후 기준은 간당간당하게 넘어갈 것으로는 보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행위 제한 고시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왜냐면 반포 1동 같은 지역은 22년도에 아주 초기부터 모아타운을 굉장히 넓은 구역계로 추진을 하다가 서초구청에서 반대파의 집단 반대 움직임이 너무 강하니까 아예 공모 신청조차도 안 받아줬었던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후부터도 활발하게 신축행위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후도가 깨지지 않고는 있는 이유가 여기가 워낙에 땅값이 비싼 동네니까 지금 단독주택들도 거의 평당 1억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전혀 분양성이 나오지
나오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노후도가 많이 깨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세월만 흘러준다면 재개발 노후도는 한 5년 내에 간당간당하게 찰 것 같기는 한데 워낙에 집단 반대가 심한 지역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삼전동 C구역 같은 경우는 노후 기준이 아예 안 맞습니다. 30년 기준 18%, 25년 기준 3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한 개 구역으로 묶어서 가기보다는 노후가 심한 가로 구역별로 해서 이 구역계를 다시 재수립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좀 소규모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 그래도 여기는 20년 기준에서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요때 기준해 가지고 2000년 초반부터 다세대를 엄청나게 지은 데거든요.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 한 방에 일시에 70%까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그리고 삼전동 재개발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도로 때문이거든요. 도로. 전면 도로폭이 4m 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일방통행 도로예요. 그래서 세월은 좀 걸리겠지만 한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 여기는 구역으로 묶어서 진행을 해야지만 하는 슬럼화된 그런 동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3개 구역의 가능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자고요. 자, 용도지역 비중 같은 경우는 큰 편차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 면적만 3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그리고 조합원 수 같은 경우는 삼전 C구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합원 수가 2,000명을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반포일동 이 바로 뒤입니다. 한 1,500에서 1,600명가량 조합원으로 예상이 되고 양재 6구역은 비교적 면적이 작으니까 조금은 작은 조합원 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삼전은 압도적으로 다세대 조합원의 비중이 많고 또 단독 조합원의 비중은 불과 4%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전 모아타운 ABC 구역 중에서 그래도 동의가 가장 빨리 확보된 게 C구역이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양재 6구역 같은 경우도 86%, 반포일동도 87%가 다세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제부터는 다세대 위주로 해서 노후가 늙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지 면적 비중도 한번 보면 전체 대지 면적은 아무래도 반포일동 제가 구역계 잡아놓은 게 가장 넓고요. 그리고 삼전동 C구역 같은 경우도 23,000평, 양재 6구역도 한 2만 평 가까이는 됩니다. 자, 이걸 비중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단독 조합원의 비중이 양재 6구역은 67%, 반포일동은 60%, 삼전동이 가장 낮죠. 그렇다 보니까 다세대 조합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리고 각 조합원 구분별로 평균적으로 대지 면적을 몇 평씩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양재 6구역과 삼전 C구역은 88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평수면 충분히 다세대로 건축행위 혹은 근생 통건물로 건축 설계가 잘 나오는 정도 면적이기 때문에 반대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반포일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종 3종 땅에서 60평 넘어가고 한 4m, 6m 폭 도로만 끼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건축 설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70평에 가까운 단독주택 대지 면적은 충분히 다세대를 위한 재료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고 또 지분조합원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을 보니까 7평대로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작은 수치 아닙니다. 요새 지어지는 신축급 다세대들은 일반적으로 투룸이 한 4평 반에서 5평 정도,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는 3평 반에서 한 4평 반 정도, 요 정도의 지분밖에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세대 평균 지분이 7평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적어도 3룸이거나 연차가 좀 오래된 다세대 비중이 높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이 전체가 다 임대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동네들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웬만한 주요 노선들의 다 역세권들이거든요. 7호선이나 9호선, 신분당선 이런 황금 노선의 역세권이면서 또 강남 지역 안에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완전한 직주 근접과 역세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역들이죠. 그만큼 입지가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별로 연차가 10년이 넘지 않은 다세대 위주로 해서 임대료 수준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원룸이 거의 대부분 7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70에서 80대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월세 수준이 전세 기피 현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씩은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다가 신축을 워낙에 안 지으니까 신축급들의 월세 수준이 거의 이제 원룸도 100만 원인 물건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양재 6구역 같은 지역도 최소 100만 원대 이상, 반포일동은 무려 14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 수준이 불과 1, 2년 전과 비교해도 최소 20% 이상은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세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좋겠지만 다가구 단독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도 매달 수령하는 월세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대할 만한 그런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일단은 모아타운이 탈락됐거나 아니면 보류된
노후된 지역들 중에서 노후도가 충족해 가는 지역들은 꽤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표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서 신통기획으로 빠르게 턴을 해가지고 움직일 만한 지역도 눈에 띌 겁니다. 올해 안에 적어도 10군데에서 15군데 이상은 신규로 대상지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구역 지정의 허들이 너무 높아진 모아타운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보다 노후도가 어느 정도 차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은 신통기획 재개발로 턴을 해서 추진을 이어갈 그럴 가능성이 꽤 커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 제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진 않아요. 어떤 가능성이냐면 10년, 15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상급지들이기 때문에 기대감 하나만 가지고도 언제든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하는 투자는 아파트로 완성돼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해서 기대감을 녹여서 세월을 어느 정도만 녹여낸다면 충분히 작은 금액으로 2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는 게 바로 다세대 예정지 투자거든요.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 입지를 가진 지역들은 저렴할 때, 지금처럼 대박 할인장일 때 뭐라도 잡아두는 것이 현금 보유하거나 무주택 유지하는 것보다는 100번 유리하다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적어도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또 얼마나 빨리 신통기획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은지 이 정도는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와 상담 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신청하셔서 가장 훌륭한 상급지에서 기대감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